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3D 컴퓨터 모의 시술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의 위치, 각도, 깊이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정밀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또 시술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잇몸 절개의 기존 임플란트 식립 방식은 보철물을 하나에서 두 개를 식립하는데 보통 한 30분 이상 가량 시간이 소요되고 네. 이게 이제 환자나 의료진 모두에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3D 구강 스캔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식립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한 개당 이제 식립 시간이 약 15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부담이 좀 줄고 또 술 후에 통증이나 붓기 역시 또 줄일 수 있습니다. 크게 단축이 되는군요. 그럼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좀 궁금한데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로 시술할 경우에 무절개로 하기 때문에 이 종래 이제 절개 시술에 비해서 치유 기간이 짧고 전체 치료 기간 역시 다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인 임플란트 치료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정말 다양한 장점을 자랑하는 시술법입니다. 원장님께서 이번 시술법의 주요 포인트를 한 번 더 꼭 집어주신다면 어떤 걸 집어주실 수 있나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주요 포인트는 바로 정확성입니다. 컴퓨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별로 모의 수술을 진행하고 맞춤식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네. 실제 모의 수술 시 시뮬레이션한 결과와 실제 수술 후에 식립한 엑스레이를 비교해 보면 거의 99% 이상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환부를 특정해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잘못 심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보철물을 환자에게 딱 맞게 제작해서 임플란트로 인한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네. 정확한 수술과 딱 들어맞는 보철물을 곧 임플란트의 수명 역시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술을 위해 찢는 잇몸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무절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 또 부종 등의 부작용 역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12개에서 16개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네. 보철물을 연결해서 전체 치아를 만드는데 이러한 치료법을 전악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전악 임플란트는 틀니보다 고정력이 우수하고 음식을 씹을 때나 대화할 때도 이물감이 없어서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보다 적은 픽스처를 식립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네. 특히 전악 임플란트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더욱 정확하고 편안하게 시행할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식립 부분만 작은 홈으로 구멍을 뚫어서 시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3000 CT 이미지와 컴퓨터 모의 기술 기법으로 환자의 턱뼈에 보다 정확한 위치에 식립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 시간과 회복 기간이 짧아서 전체 치료 기간 또한 줄어드는데요. 잇몸뼈가 좋은 곳을 선별해 수술하기 때문에 뼈 이식에 대한 비용 부담과 수술 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또 다른 시청자분의 질문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고기를 씹어 먹거나 딱딱한 음식도 즐겨 먹는데요. 임플란트 강도는 자연 치아만큼 강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인공 치아를 식립하게 되면 고기를 씹거나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네. 자연 치아의 약 90%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지만 외부 충격에 또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음식 섭취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뼈가 있는 고기나 질긴 오징어 같은 음식을 섭취할 때 자칫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작게 잘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차가운 음료나 음식을 먹게 되면 치주 조직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또 뜨거운 음식은 잇몸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원인과 또 수술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또 하나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임플란트의 수명입니다. 사실 간단하기만 한 시술법은 아니라서 저희가 자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원장님, 이 시술받은 임플란트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정도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치료 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네. 시술 후의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지킨다면 영구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리법은 잘 아시다시피 양치질인데요. 네.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을 이용해서 꼼꼼한 양치 습관을 들인다면 수명을 훨씬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양치 습관 말고도 그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점을 좀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임플란트 수술이 끝났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치간 칫솔을 사용하고 또 금연 및 금주를 하고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좀 피하고 또 무엇보다 정기적인 치과 내원 등이 있는데요. 특히 임플란트란 치아 주변에 치태가 쌓이고 그것이 굳어서 치석으로 변하고 또 그 치석 위로 치태가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 치아에 염증이 생기는 임플란트 주위염으로부터 인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참 자세한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당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임플란트 치료는 한 번 하면 거의 평생을 사용해야 하고 재수술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만을 비교해서 저렴한 치과를 찾게 된다면 결국 재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재수술 임플란트는 또 환자분들에게 치료 실패에 대한 상실감과 초기보다 더 많은 경제적 부담과 치료 기간을 발생시킵니다. 시술 방법에 따른 치료 결과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임플란트의 다양한 시술 경험과 또 책임감 있는 진료로 검증되어 있는 치과를 신중하게 잘 선택해서 예쁘고 오래오래 가는 튼튼한 임플란트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CK치과병원 김성학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